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오늘은 청라 주민들은 왜 집회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방장훈 청라총연 부회장님과 고정 패널이신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패밀리TV 제 11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빨리 좀 하세요. 허리 부러지겠다. 빨리 해. 진짜. 배석희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예, 어디 계시죠?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청라는 왜 이렇게 집회를 자주 해야 되냐, 자주 하고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9월 16일, 18일 우리 청라 소각장 관련 집회인데요. 오늘도 집회 신고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참 경찰서를 자주 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서부경찰서의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제는 친숙해질 정도로 참 집회 신고 많이 했는데요. 이 집회 신고를 왜 청라에서만 이렇게 자주 많이 해야 되는가? 역시 저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 많고 우리 그 각 기관하고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패널로 나오신 우리 방장훈 부회장님이 집회 전문 부회장님으로서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9월 16일, 18일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도 설명해 주실 건데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무언의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청라에 불량배들이 있거든요. 양아치들, 일명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집회만 하면 태클 겁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참석하시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들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닉네임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닉네임 토마님이시고요. 또 청라의 열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저희 매립지 집회 때 경찰에 또 잡혀간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방장훈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총연 부회장 방장훈입니다. 제 닉네임은 토마고요. 사실 부회장 이거 다시 본인이 왜 박수 쳐? 입술이 빨려. 왜요? 안 떨리는데? 원래 그래. 웃지 좀 마. 제대로 하는데 엔트가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냥 하세요. 응? 오늘 편집 안 할게요. 진짜? 알았어. 네. 9시 뉴스 앵커는 좀 그만하셔. 안녕하십니까. 청라 주민 여러분. 청라총연 부회장 방장훈입니다. 물어봐. 뭘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내가 대답을 하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나를 출연시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청라총연이나 아니면은 우리 노블리그도 섭외 능력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섭외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 나간 구의원 두 분도 계시고 또 그 구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더 좋은 얘기하고 여기 나오면 더 좋아할 사람들인데 굳이 나를 소환한 이유는 두 분의 섭외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매립지 집회 때의 경험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청라총연이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출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집회를 많이 했는데 행사도 많이 하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중점을 둬서 했죠. 처음에는 이제 매립지 관련된 집회하고 행사가 많았고, 그 다음에가 7호 손해 관련된 문제. 또 최근에는 이제 소각장과 관련된 집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라총연 일기 때는 부회장을 했고 지금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직책에 따라서 집회에는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토마 부회장님도 집회 전문 부회장님으로서
뭐 청라총련 출범 이후에 모든 집회에 다 솔선수범해서 참여도 하셨고 또 주도적으로 집회를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청라청년과 이 집회 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라에서는 왜 이렇게 집회가 자주 있어야 되고 왜 이 집회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몸소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있으실 거고 또 이 집회로 인해서 또 가장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이기도 하고 특히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이제 토마 부회장님 사모님한테 늘 보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 사실 옛날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 보면은 참 깁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사실 그게 시작된 게 배석기 회장은 뭐 저보고 집회 전문 부회장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부회장 아니었어요. 예. 아시죠? 예. 저는 그 청라 국도시 카페 운영진이었고 배석기 회장이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회장은 지금 그 미국에 가 있는 이은정 회장이었죠. 예.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그 매립지는 그 연장이 됐고 그리고 7호선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그런 때입니다. 7호선 BC 값이 0.83가 그렇게 나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죠. 사실상 그 수도권 매립지 연장 한 조건 중에서 하나가 7호선 연장에 대해서 각 그 단체들이 사자 협의체가 있었죠. 네, 네. 사자 협의체에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성문화돼 가지고 그 자기네 협의 사항이 나와 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7호선이 그 사자 협의체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니네들이 신경 안 쓰고 니네들이 7호선 그 연장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너네도 당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은정 회장이랑 배석기 회장이 있을 때 내가 그 우리 좀 매립지를 막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두 분의 의견은 뭐냐면 우리 주민이 다치면 안 된다. 다쳐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그 두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다친다 그러면 경찰에 끌려간다 그러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랑 그리고 몇몇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너무 말이 긴데. 그때 이제 상황을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2016년도에는 이제 매립지가 이제 주민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연장이 됐고 이제 종료의 그런 외침이 이제 묻히는 상태에서 2016년 말에 이제 큰 일이 닥칩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청라에 관계된 정치인이나 단체장들도 거의 뭐 7호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도 정치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 단체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매립지와 7호선이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10일 날 2017년 1월 10일 날 이제 주민들하고 매립지 정문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 과정 중에서 우리 이제 토마 방장훈님하고 고매님이죠. 예. 고매님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신 분이 한 12분 정도 네. 각자 12대의 차를 가지고 그리고 메리츠에 서행 운전을 했죠. 한 10km 정도 이 정도로 운행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나도 머리를 많이 썼었는데 사실 메리츠 그 들어가는 도로가 정식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경찰들이 그렇게 욕하시면 곤란한데 경찰서에 자주 가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 경찰들이 일입니다. 띠그로 처리해줘. 경찰들이
그대로 나가겠 이게 도로교통법이 안 되니까는 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교통 방해죄가 좀 그래도 과중한 범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폭력적인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이제 우리 관할 서장이 직접 나와서 어떤 본보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현장 연예인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청라 주민들을 개무시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저희 단체가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다르게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어떤 주민들의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 어떤 뭐 사법기관에 어떤 우리 단체에 대한 또는 청라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진압이 됐었고 또 현장에서 주민분 두 분이 이제 연예인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 뭐 집회가 끝까지도 가지 못하고 일단은 연행된 주민들이 누군가 신원 파악도 해야 되고 또 경찰서에 저희들이 달려가서 구명 활동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상 그 제가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제가 경찰에 연행되니까는 이은정 회장이 그 조건을 달았답니다. 그 경찰이랑 이 집회를 지금 마무리를 할 테니까는 끝낼 테니까는 저기 저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집회를 접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두 분이 연예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실험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예인됐다 해서 서부경찰서에 갔죠. 서부경찰서 갔는데 실제로 뭐 사법당국 그러니까 서부경찰서 측에서 약속한 조기 속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상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부경찰서 복도에 이제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조기 속방 해달라 이제 그런 뭐 농성 아닌 농성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그 밖의 상황을 모르는데 안에 있는 경찰들이 제가 있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그 뭐 자기네가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좀 그 지휘부에서 좀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주민들이 전화를 수도 없이 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주민 중에서 좀 어떤 실력이나 파워가 있는 분들이 계속 서장이나 아니면 담당 경찰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찰들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서두르긴 했어요. 많이 내보내려고. 그렇게 서두르기는 하고 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그 우리 이은정 회장 그 회장이 점심 식사하러 가는 서장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고 야 이 야 이렇게 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 그 서장이 가다가 뒤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쳐다본 사람이 이은정 회장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나와서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막 당혹스럽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단지 그때 이제 청라 주민들이나 뭐 우리 단체 임원들이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그런 반면에 또 이 역으로 가는 한두 사람의 그 불량배들이 있었죠. 청라에. 이 매립지 7호선 연장 이 집회가 불법이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더 강력하게 벌을 줘라. 뭐 이렇게 진정서를 낸 우리 청라의 저도 불량배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받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당사자니까는 거기에 대한 그 뭐 조사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거기에 정모시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정모시키가 이렇게 그 민원을 제기한 그 자세한 내역도 나오는 거 보니까는 제가 누군지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정모시키가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정모시키는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모시키가 맞긴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도권 매립지를 좀 막아야 되겠다가 생각한 거는 제가 좀 친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그 청석과장, 그 당시에 청석과장이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더니 바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대답도 안 하고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서울시도 이제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가연성 소각은 소각을 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소각장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게 뭐 불연제 그러니까 소각하지 못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는 전부 홀딩을 시키더라고요. 난리는 나는 거죠. 지금 그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하루라도 그 쓰레기가 순환이 안 되면은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서 이놈들 너네 한번 맛 좀 봐라, 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부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매립지 당시에 저희가 준법 집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다음 뭐 유혈 사태나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는데 굉장히 경찰이 강압적인 행위를 했고 또 그 중에서 또 청라의 그 주민들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또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이렇게 또 그런 진정서까지 낼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청라 소각장 증설은 없다라고 확언하던 인천시가 청라 소각장 증설이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청라에서 이렇게 집회가 자주 열리고 많이 열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청라와 관계된 기관들 또는 단체장들, 뭐 특히 정치인들, 제가 누누이 뭐 말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속,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죠. 또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약속을 믿고 따라줬고 기다려줬는데 그런 것들이 한해 거품화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가슴속에 한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한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단 행동이 되는 것이고 아마 뭐 전국에서도 청라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고 집회를 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청와대 집회에서도 봤듯이 어떤 주민단체가 주도해서 그 많은 인원이 청와대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는 어떤 뭐 노조라든지 어떤 뭐 특정화된 단체에 대해서 단체가 주도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이 동원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라 주민들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이 내재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보면 이제 9월 16일 날 18일 날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집회도 원인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청라 소각장 가지고 근 1년을 넘게 청라 주민들이 외치고 아우성인데도 이 청라 소각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인천시장님이 단 한 번도 주민과 이 문제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또 갈등에 대해서 수기하고 서로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은 청라 소각장 문제가 건강권과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대 뭐 양보하거나 그럴 게 아니죠. 이런 반면에 또 인천시에서는 또 행정 편의적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부딪히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또 얘기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표현한 방법이 집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라에서는 이렇게 집회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방송 일자 기준으로 어제가 될 것 같은데 인천투데이에서 또 기사가 나왔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인천시의 소통협력관이라는 분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통협력관이라면은 소통을 담당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이 청라 주민들은 소통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 청라 주민들은 소통에 이미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청라 소각장의 폐쇄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까지 사용하고 언제 폐쇄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 이런 형태의 조건들을 저희가 이미 걸었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화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은 인천시입니다. 그렇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일을 하는 인천시가 청라 주민들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매도를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짧게만 한번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이나 인천시에 이제 일관된 모습이 뭐냐면, 인천시장님이 절대 직접적으로 주민 앞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증설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민의 동의가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주민의 동의에 방점을 둘 것이냐? 자, 우리가 인천시나 어떤 각 정부기관이 어떤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처리할 때 보면 흔히 동원되는 문제, 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명목하에서 갖다 대는 것이 뭐냐면 민간협의체입니다. 지금 김해시 장유소각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수의 주민은 반대를 하더라도 민간협의체에 자기 친위 세력을 동원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몇 사람 참가해서 다수결을 통과시키면 이게 주민의 동의다 해서 흘러가거든요. 우리는 이걸 절대 경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절대 다수가 어떤 방향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주민 동의를 논해야지, 자기 친위 세력 몇 사람 불러다가 거수기처럼 이용해가지고 주민 동의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또아님 생각도? 과거의 사례도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 메리츠 연장될 때도 주민의 동의라고 해가지고 한 명을 등장시켜가지고 주민이 함께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SK 파라젤린 공장 증설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청라의 단체라는 사람이 파라젤린 공장은 담배보다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용성을 가지고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SK 때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라의 엄마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공사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일부 진짜 어용 같은 그런 시민 때문에 시민 단체의 탈을 쓰고 그리고 연장을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청라 어머니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청라 엄마들이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대단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진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인천시입니다. 청라 주민들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하자. 시장님께서 오셔라. 시장에 안 오고 있죠.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전제 조건을 걸어놨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인천시가 지금 증설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하죠.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소통입니까? 인천시가 생각하는 소통이 바로 이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라 주민들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지쳐 있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화가 나셔야 되고 더 분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라 주민들이 왜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청라 소각장이 어디로 갈지는 인천시가 결정해야 될 노릇입니다. 이걸 청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청라 주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시위, 집회 이런 것을 열어야만 합니까? 바로 인천시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니 박남춘 시장은 해병대 출신인가요? 무슨 장교 특수부대. 근데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지금 무슨 해병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한 번 소각장은 영원한 소각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클린서브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청라 소각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분의 위원들이 뭐 김종인 시의원의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분입니다. 나머지 6분들이 증서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틀리거든요. 자, 인천시장님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증서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취임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린섭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은 맥락에 있어야 되거든요. 인천시에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사뭇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증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주민 여러분, 우리 아까 주민의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클린섭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 심해지면 주민투표를 하자고 그랬어요. 자, 주민투표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청라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인천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탱이가 없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시장님의 주민의 동의라고 할 때 이 주민이 과연 청라 주민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천 시민을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냐면 인천시장이 이제 뒤에 숨지 말고 청라 주민 앞에 나서야죠. 나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본인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이거 다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자,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까 또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집회의 어떤 강도 우리가 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어떤 평화적인 집회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가 주민들의 아우성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청와대까지 우리가 가서 청와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변한 것이 없다. 그럼 주민들의 선택은 이제는 집회의 강도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는 방향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이 대화에 대한 함정들, 인천시가 숨겨놓은 발톱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장훈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라자일렌 공장, SK석유화학 이런 사례들에서 저희는 많이 겪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인천시가 만들어 놓은 행정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벌써 수행하려고 하고 있죠. 설명회를 엽니다. 그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회에서 설명을 잘 듣고 반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인천시가 이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이런 명분을 줄 수가 있죠. 사실 그 설명회 뭐 소각팅이 어떻게 되나 몰라가지고 그 설명에 참석하겠다는 그분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 충분히 자료있고 소각장이 뭔가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니까는 조금 수고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 몇 시간 동안 그거 찾아가가지고 소각장이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려고 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6일과 18일에 소각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자, 우리가 청라청년의 어떤 제가 전략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시티타워 때는 일부 사람들만 모아놓고 또 뭐 민간협의체처럼 만들어서 시티타워 그냥 우왕좌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단체에서 택했던 건 뭐냐면 아예 이런 주민 설명회, 주민 간담회 개최를 못 하겠습니다. 뭐 정치권을 동원했든 어떻게든 우리가 못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틀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화 상업화를 위한 용역은 이미 행정 절차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를 막는 것보다는 개최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이 자신 있으면 해봐라. 대신에 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붙잡을 것이다. 자, 청라 주민들이 일치로 해서 다 붙잡을 한다면 인천시는 이 주민설명회로 무산시킨 것과 마찬가지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박남춘 시장이 9월 말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왔을 때 한층 무거운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고 좀 더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그것이 잘 진행돼서 16일, 18일 날 이탈하시는 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청라에 미운 오리 새끼 5마리가 있죠. 예? 저기 집 나간 저기 구의원 2명. 두 분 요즘 아주 뭐 집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분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청라 주민들이 이렇게 소각자 문제 또 수돗물 적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중요한 시점에 해외로 여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적절하지 않다. 그거 취소해달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라에 뭐 끊임없는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정 씨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우리 이제 철없는 표주임 이분들 제가 볼 땐 미운 오리 새끼 5분입니다. 이분들 좀 자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큰 뚝이 무너질 때는 뭐 흔히 아는 얘기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 청라 소각제 문제도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방비해 가면서 우리가 9월 16일 날 18일 날 청라 전체 주민의 의지를 담아서 꼭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이런 분도 계십니다. 16일, 18일 집회 때 저희 청라청년 임원이신데 본인께서 머리를 밀겠다, 삭발을 하겠다 이런 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심각한 시기에 설명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이해하고 마음 넓게 포용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16일과 18일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을 할 텐데 이 설명회 절대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18일 날 집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토마 부회장님이 그 장소, 시간 또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소각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회. 인천시가 설명회를 한다는 조건이 뭐냐면은 사실상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이 설명회를 함으로써 인천시는 명분을 얻습니다. 이 명분을 얻으면은 과거 SK나 수도권 메리츠처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청라 소각장이 연장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라는 거는 이 기계를 전부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제 연량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소각량을 하기 때문에 이걸 현대화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소각장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라 소각장 그렇게 깨끗하고 무해하고 건강에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인천시청 지금 교육청 앞에다가 증설한다고 하죠. 그 안에다가 소각장 만드십시오. 아니면 박남춘 시장님 집 앞에다가 만드십시오. 청라 주민들의 분노 이제는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청라 소각장 설명회에 대한 반대 집회가 16일, 18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청라 이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청라 맘스 카페 매니저님께서 우산과 또 빵까지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기획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인천시의 행정에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석규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월 16일, 18일 이제 청라 이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집회가 개최됩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라 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우리 상인 주민분들 또 인근 아파트에 있는 분들 다소 소음이 발생되고 시끄럽더라도 나와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9월 말 만약에 인천시장이 온다면 소각정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힘은 역시 주민들이 같이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같이 해주시기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제 뒤에 있는 이 판넬을 보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옆으로 빗나가는 거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사회자님, 네. 왜 나한테는 청라청년이라는 그런 걸 안 물어봅니까? 아, 그거 없어진 지 지금 2회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도 봤는데 그때는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네. 준비해 왔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아,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초청 패널로 나오신 방장훈 부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기회인데요. 저희가 지난 9회까지 초청 패널들께 기본적으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청라청년이란이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네요. 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장훈 부회장에게 청라청년이란? 예, 청라청년이란 야구에서 등판하는 구원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선발 투수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잘 던지고 잘 마무리하면은 원투승을 거뒀습니다. 청라에 있는 정치인 그리고 관료 그리고 그 구청장이나 아니면 시장까지 제 역할을 다 하면은 왜 우리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구원투수도 아니고 관중이 지켜보고 있다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라청년이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청라에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라가 발전하고 정상적인 청라 국제도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청라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 반장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임원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설명회 참석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여는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16일, 18일 꼭 시간 내셔서 청라청년의 집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들, 정치인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청라 주민들의 분노, 지금 게이지가 끝까지 솟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강행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